두 번째 이제는 2028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신 평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고, 그다음 수능 과목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고, 그다음 이런 거 저런 거 합해서 어떤 고민이, 저는 이제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어떻게 이제 학교하고 부모님과 학생과 우리 교육청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방향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가급적 학교와 학부모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의 시기가 현 중3 죄송합니다. 현 고1 학생인데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현 고1 학생의 대입 2028년도입니다. 주안점이 대학 시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이라고 발표했어요. 공정성과 안정성, 첫 번째 공정성은 기존 대입 체제인 수시와 정시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교육부가 작년에 발표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수시는 교과와 종합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으로 주요 대학 40%를 유지하겠다. 요거는 바뀌지 않고 정부가 그대로 발표했던 내용이 그대로 간다. 그래서 현재 입시의 틀과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과 내신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병기, 그거는 학생 수준을 변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학들은 어쨌든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 자기가 대학들이 원하는 학생을 뽑기 위한 다양한 방편을 요구했었고, 그게 원래 절대평가였던 게 상대평가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능은 인문자행 구분 없이 국영수사가 전과목 수능 응시한다. 그래서 기존에는 국어 같으면 언매와 화작 선택 과목이 있었고, 수학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세 가지 있었고, 사탐은 9가지, 과탐은 8가지 과목에서 다 선택을 하게 했다면 그 선택에서 오는 불리한 점,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서 전부 다 공통으로 다 가겠다. 이렇게 돼서 공정성이 확보되겠다라고 해서 안정성과 공정성이 이번 2028 대입제도에 어쨌든 교육부가 주장하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내신평가 개선안과 교육과정 분석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아마 부모님들은 이걸 이제 보실 기회가,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있었다면 보셨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5에는 이런 교육과정들이 과목들이 있었다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교과목 편제가 될 겁니다. 1학년 때는 여기 보시면 공통과목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고등학교 1학년이면 모든 학교에서 똑같이 배워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듣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2학년 올라갈 때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이 물론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융합이고,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의 미분과 미적분 투와 기하는 원래는 수능 과목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과목이었는데 수능 과목에서 빠졌어요. 근데 대학들은 그러면 국영수사가 똑같이 치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을 잘하는 학생들 좀 원할 거예요. 근데 수능만으로는 수학과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구분해낼 수는 없어요. 그럼 교육과정에서 이 아이가 수학을 미적분 투 기하는 적어도 들었어야 이 아이가 자연계열 성향이구나, 공학계열 성향이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연계열로 가겠다 하면 저는 미적분 투와 기하는 무조건 들으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존에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요거는 완 개념의 일반 선택 과목이고, 요걸 듣고 나면 원래 2과목이 있어요. 물리, 화학, 생물 2가 있었는데 그게 다 2과목씩으로 쪼개졌어요. 물리 같으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빛. 그 다음에 생물은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 유전. 근데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는 204단이었는데 2022 교육과정에서 이제 192 학점이 됐어요. 그래서 학점 수가 줄어든 상황인데 사실상 2과목은 늘어난 상황이 돼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잘 짜줘야 되고 우리 학생 선택을 잘 해야지 내가 가는 진로에 적절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이 좀 깊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다음 융합 선택 과목은 여행지, 여기 사탐하고 과탐은 절대평가예요. 원래 애초에는 절대평가 말이 없었다가 이렇게 너무 상대평가만 가면 아이들이 공부하기 어렵다 해서 이렇게 좀
어쩌면 조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공부하기엔 좀 쉽게 할 수 있는 과목은 절대평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상대평가인데 여기 초록색 되어 있는 사탐, 과탐 이 부분은 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학생들은 2학년, 3학년 때 교육과정을 잘 짜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신평가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이제 바뀌게 됐어요. 9등급제는 여기 보시면 석차 등급 9등급.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였어요. 그래서 대학 지금 현재 고2까지는 이 9등급인 상대평가에 내신을 얼마가 받느냐가 수시에서 입시 결과를 정하는데 아주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됐었고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 수강자 수가 나왔었고 분포 비율은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면 이 학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도 구분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학교 간 격차도 또 대학 교육부에서 보는 거는 불합리화돼서 못 보게.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개정된 거에서는 성취도 A, B, C, D 모든 5등급제 절대평가 나오고 그다음 석차 등급 5등급제 상대평가가 같이 병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까지가 원래 끝이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쯤에 교육부도 변경사항을 발표했어요. 변경사항 제가 조금 이따 발표할 건데 그게 상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내신 평가 방식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지식 암기 위주 평가에서 사고력 문제 해결력 평가, 그다음에 오지 선다형에서 논소수령 중심 평가로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뭐 이렇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기보다 이렇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나 학생들도 이렇게 준비를 좀 해가야지 좋은 내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4%, 2등급이 11%였어요. 근데 발표된 거에서는 1등급이 10%, 2등급, 3등급, 4등급이 40%였는데 2등급이 34%까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등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2등급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2등급의 개념이 34%까지니까 100명이 있다면 34등까지가 2등급이에요. 근데 기준은 11등이었기 때문에 100명일 때 11등과 34등가로 놓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2등급의 포진이 어디까지인가 최소한 1, 2가 좀 섞이는 성향이 될 때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학들, 거점 국립대라든가 서울 지역 대학 가기가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가 좀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 학교나 소규모 과목 그들이 사실 분리했었거든요. 기존 체제에서는 13명, 20명밖에 안 되면 사실 1등급이 1명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1등급이 2명이 나올 거니까 또 100명일 때 4명이었던 게 100명, 10명이 되는 상황이니까 보통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150명 이 정도 내외적으로 평균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1등급 숫자가 5명, 6명 이랬다면 이제 15명 늘어나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서는 좀 부담이 덜해진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신 평가 방식이 과도한 내신 경쟁하고 다소 완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경계에 있는 학생은 더 치열해질 수도 있죠. 여기 같으면 여기 10%와 11%. 우리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90점 넘어가면 100점과 똑같이 1등급인데 89점이면 2등급이에요. 그럼 내가 성적을 80대 후반 90 초반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과연 몇 점 받는가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갈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등, 11등, 9등, 10등, 11등, 12등 100명 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어쩌면 성적이 더 피말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계에 있는 학생들은. 다음 3학년까지 충실한 학교 생활 필요 이렇게 했는데 정시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정시에도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는 대학들이 아마 주요 대학들은 다 내신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수시는 3학년 1학기 끝나고 정시 때는 보통 수능 100%가 많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내신 크게 영향을 안 받았었고 잘 신경을 안 썼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3학년 2학기 때까지 충분히 내신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끝났다고 각자 학교를 안 온 학생도 현실적으로 좀 존재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대학 갈 때 충분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학년까지 충실한 학교 생활 필요하다. 학교도 꼬박꼬박 잘해야 되고 내신 관리도 3학년 2학기 잘 해야지 성공적인 입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입장, 교사의 입장에서는 고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교 교과 전형 운영은 이 가능한가? 고교 학점제 안정적으로 가능한가? 뭐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내신 전부 1등급이면 관이가 학생들 뽑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일단 먼저 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산술적으로는 계산해 봤는데 아까 제가 부산시내 한 2% 정도까지 최대. 사실 그거보다 좀 작을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넉넉하게 2%쯤 하면 따지면 전국에서 저 정도 인원이 있고 전국에서 한 7,000명 정도 가까이 특성화 고등학교 빼고 이제 7,000명 정도 되고 수시원서를 보통 6장 제가 쓴다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교과 전형 한 4장쯤 쓴다 하면 28,000건 정도의 순수 1등급의 학생들의 수시 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의대에는 1.2등급, 치에 1.4, 한의에 1.5, 약학 1.5 정도가 돼야지 갈 겁니다. 요런 데는 다 이제 1등급이 돼야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연대 고대들이 아마 1등급 정도 돼야 돼. 1.5 정도 보통 되는데 1등급 되지 않을까. 따지면 3,000명이고 28,000명 이렇게 나누면 거의 이런 의치대 그다음에 연고대 정도는 올릴 아이들이 한 과에당 한 9.3대 1. 그럼 의대는 수십 대 1 될 거겠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면 숫자만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구분해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없을 것 같다. 보시면 그럼 교과전형 운영 불가능하냐? 그럼 대학들은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정부에서 교과전형 10% 이상 운영하라고 돼 있거든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그럼 교과전형 운영하려면 숫자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요소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의대 불경제 20에서 입시 보시면 환산 등급이 요렇게 나왔어요. 아, 의대가 이 정도 1.2 정도에서 끝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의미고 요거는 뭐냐면 2023 학년도에 2024로 바뀌었는데 2024 학년도 자료입니다. 보시면 의대 경쟁률 거의 연세대 1.5등급에서 끝나요. 고려대도 1.5에서 거의 끝나요. 연대 고대가. 아, 그러면 이 연대 고대 대부분의 학과들은 숫자가 거의 교과전형 1이 돼야 되는구나. 짐작이 되실 거고 성균관대까지도 1.5대가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가면 이제 조금 1.6대, 중화대도 많아요. 그러면 연고대까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좀 상위권까지 주요 대학들의 최상위권과들은 1.5 이내니까 충분히 1.00이 되겠구나. 2028 학년도에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융합형으로 학습한 미래인들의 예시립계 선발 이렇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교육부가 작년에 발표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입제는 구조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거고 대학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입제도는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중학교 처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부모님들은 처음부터 시작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계셨던 부모님들도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응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교과 1.00으로는 이제 뽑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대학들은 교과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교과 이외의 내용도 넣을 수밖에 없고 이게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보시면 개정교육 2015 개정교육과정 아마 우리 고2, 고3에 해당되는 그거 우리는 2021에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이 변화해가지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학업역량평가 혹은 교과종합평가 등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 그 생활기록부에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고 세부 능력및 특기 사항이나 종합 이런 것 등등 본다 이 말이고 2022학년도부터 고려대 서류 20%, 동국대 성균관대 들어왔었고요. 2023년도에 건국대 경희대 추가됐었고 24년도에 부산대가 들어가고 경북대 들어왔고 25년도에 한양대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안 들어온 대학은 중앙대하고 연세대가 있는데 그 대학들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이 전부 종합 전형 뽑기 때문에 아예 서류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주요 대학들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숫자만 가지고 보지 않는다. 생활기록부 관리도 충분히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2024년도에 부산대가 학업역량 평가를 처음 도입을 했었고 이때 일반 선택 과목 이수해나 아까 공통 과목이 있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때까지는 융합 선택이 없었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었는데 일반 선택이 등급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학들은 기본 과목이라 생각했었고 이거를 얼마나 이수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인문은 국영수 사회, 자연은 국영수 과학. 올해는 바뀌었고 2026년도에도 학업 역량 평가는 그대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2025에도 있었고 그러면 27, 28에도 없앨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평가는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 뽑지 않는다. 숫자 이외의 생활국어 내용 관리도 잘 돼야 된다라고 판결하고 또 여기에 중요한 건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아까 제가 자연계열 학생들은 위적분 2하고 기하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일반 선택 과목 이수 현황 나오잖아요. 어떤 과목 들었는가가 바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우리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그건 반드시 듣고 갈 수밖에 없다. 안 들으면 자연계를 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주요 대학들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학생부 전역 평가 시스템이에요. 대학들의 시스템을 거의 들고 온 건 아니고 저 유사한 시스템인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있죠. 요거는 먼저 여기 전체 과목은 우리 학교에 개설된 모든 과목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들은 과목. 회색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안 들은 과목. 빨간색은 공동교육과정. 그러면 우리 아이가 들은 과목이 보시면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주로 사회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인문아일까요? 자연아일까요? 물으면 100% 100인 100다 부모님들은 인문입니다. 답해요. 한 방에 보여요. 1초 만에 판단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럼 여기에 위적분 2, 그 다음에 기하가 없다 하면 이 아이를 공대 교수님들이 뽑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과목이 어렵든 쉽든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고 보통 대학들은 핵심 권장 과목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그게 표현이 안 돼 있더라도 그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벌써 바로 우리 아이 생활기록과 대학에 가는 순간 1초 만에 그게 드러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전국연구 있을 거예요. 2025년도 거고 2028 학년도 기준은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대학들마다 이런 거는 듣고 오세요. 핵심 권장 과목은 듣고 온나 안 듣고 오면 뽑기 어렵다. 권장 과목은 듣고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서울대도 그랬고 주요 대학들 여기 보시면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들마다 학과들마다 핵심 권장 과목이 어떤 건지가 다 나와 있고 권장 과목이 나와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아직 2028에 대해서 발표한 대학은 서울대밖에 없고 다른 대학은 없습니다. 이렇게 쭉 있었고 심지어 부산대마저도 전부 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다 했었어요. 그럼 거점 국립대 주요 대학 이상은 권장 과목, 핵심 권장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떤 교육관을 들어야 되는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럼 문제는 고2 8월 달에 그게 나오게 되면 늦잖아요. 아마 지금 부모님들은 5월 달 되면 당장 우리 아이들은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해야 될까 정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 전국에 있는 진학 담당 장학사들이 대학들에다 많이 요구를 했었고 대학들도 그 심각성을 알아서 4월 말부터 발표를 해주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먼저 발표를 했고 아마 4월 달부터 발표를 해줄 거라고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좀 왔었다라는 거. 핵심 역량평가 부산대는 2026 학년도부터 교과에도 반영한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쓰는데도 이 과목 안 듣고 오면 떨어뜨리겠다. 떨어뜨리겠다는 거 감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감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수 둘째 자리에서 판결을 나는 상황에서 감점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충분히 감점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부산대 이상 갈 때는 이런 거 주의를 꼭 하셔야 될 거다. 발표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많은 대학들이 좀 가급적 빨리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발표가 다 안 나는 대학들도 발표한 대학을 유추해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고 들을 과목들은 충분히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는 최근에 경희대학교에 제가 허락을 못 받았는데 중요한 내용에서 경희대에 미리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부 과목 선택 및 대학의 이수 권장 과목 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나 이렇게 해서 최근에 2024학년도 그 학생부 종합에서 자기들 선발했을 때 어떤 과목을 듣고 왔는가를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 지원자 수학과 보시면 수학 1, 2 미분 위조금 100% 기하 91%. 근데 합격자들 다 100이에요. 100. 그래서 확통까지도 다 들었어요. 그럼 수학과 갈 때는 적어도 수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핵심 과목들은 다 듣고 온다. 그러니까 노란색들이
주요 과목들에 다 걸쳐져 있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과를 갈 때 관련된 과목은 충분히 많이 듣고 와야 되고, 애들이 그런 애들만 오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안 들었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대학들이 그 아이를 안 뽑겠다가 아니고 100명 중에 99명이 다 듣고 왔는데 우리 아이만 안 들었다면 뽑히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이든 권장 과목이든 대학들이 발표하게 된 그 과목들을 유심히 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 혹은 선택을 해야 된다.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인문이에요. 인문은 사실상 대학들이 어떤 과목을 들어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없거든요. 대부분의 대학들. 근데 국문과 보시면 전체 지원자 중에 국어 성적이 제일 좋죠. 합격자는 내신이 더 좋죠. 영문과는 영어가 좋고, 정외과는 사회가 좋고, 빅데이터는 아마 수학이 좋아야 될 거예요. 수학, 영어 이런 데가 좋아요. 그러면 관련 과에서 성적이 월등한 아이들이 뽑힐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인문 아이라면 자연 아이라면 어떤 과목을 더 잘해요. 같은 내신이 2등급이라도 뭐 국문과 갔을 땐 국어가 더 좋고 다른 게 좀 쳐줘도 괜찮지만 국어가 나쁘다면 좀 불리할 수밖에 없을 거고, 기계공학과 갈 때는 수학과 물리 성적이 딴 거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 성적이 또 어디에 있는가도 상황 파악을 충분히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능 과목 체계 개편과 교육과정, 이렇게 제가 내용을 달았는데요. 수능 평가 방식이 선택 과목이었어요. 지금은 공통 과목도 있고 선택 과목이 이제 통합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통합이고 사회과학계의 구분이 폐지가 되면서 과목이 이렇게 바뀝니다. 현행은 보시면 국어에서 공통 74점, 76점, 그 다음에 독서문학이 공통이었고 선택의 화작과 언매가 선택 과목 24점 이렇게 됐었고, 반면에 이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다 치게 된다는 거죠. 수학도 수원, 수투는 공통이었고 선택,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줄로 세웠어요. 과목이 다른데 줄을 한적을 세우다 보니까 보정값이 생겼고, 똑같은 100점 만점이라도 확통 친 아이보다 미적분 친 아이들 점수가 더 높게 나왔었어요. 표준 점수가. 근데 그렇게 되니까 같은 나 열심히 해가 만점인데 왜 내 점수는 미적분 아이비 작아라는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었고, 수학은 통일됐어요. 뭘로? 확률과 통계. 대수 미적분. 이건 이제 인문 수학으로 통합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사탐 가탐 17개 있던 게 이제 사탐도 치고 가탐도 치고 통합사회 통합과하고 이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사회과학이 일반 선택 과목이었던 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아까 제가 1학년 때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1학년 때 배우게 되면 1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수능이에요. 그럼 이제 배우는 학기와 입시를 하는 학기가 다른 상황이게 되면 또 어떤 아이들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1학년 때 통합배웠던 걸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아마 사회통합과학을 3년 내내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그럼 입시를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능만 가지고 단순히 뽑을 수 없고 교과도 충분히 중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충분히 잘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의 통합사회 통합 과목을 무조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어떤 수행평가를 했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가 다 대학에 제공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다 드러나고 뭘 가르쳤는가 다 보이게 돼요. 그러면 특정 과목을 개설해놓고 엉뚱한 과목을 하는 상황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평소 때 우리가 꾸준히 공부한다 해야 되고, 일반 선택 과목을 충분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변화 커브는 본질은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차피 독서 문학 똑같이 있고요. 화작, 언매, 분리됐던 거 합쳤다는 것밖에 없어요. 국어는 똑같다. 다 한다. 수학은 인문수학으로 통합이 됐어요. 자연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미적분과 기하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니까 요거를 어디서? 교육과정에서 들어줘야지 대학들이 자연계 성향 아이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도 다 같이 친다.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택 과목의 윤리 문제 해소 제가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23 9월 모의고사, 2023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3.5점 차이 났던 건데, 이렇게 보시면 많이 다르죠. 지구학원 화학2 했을 때 145점인데 물리학원 화학원에서 132점, 13점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만점 기준이에요. 똑같이 만점인데 13점, 18점까지 차이 나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했던 거 맞죠? 이거는 내가 만점을 받았는데 출제자들의 문제를
난이도를 조절을 못해가지고 손해보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고,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 만점자가 11명, 작년에 2025 대입 수능 만점자가 11명 나온 걸로 아는데, 원원으로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물리원, 화학원, 죄송합니다. 이게 2023 9월이 아니고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숫자 못 고쳤는데 2024 수능이었고, 물리원, 화학원 조합으로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은 서울대 만약에 의대를 썼다면 떨어졌을 거예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죠? 132점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서울대는 투 치면 가산점이 5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이거는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고,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의 문제였을 뿐인데 못 가는 게 불합리화되고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입시가 이제 공통으로 가는 상황으로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수능 입시 체제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평가반 그에 따른 영향력이 사회과학 동시 응시에 따라 부담감 느낀 수험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1학년들이 아마 절대평가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시험을 치거든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40점 넘으면 1등급이고 35점 넘으면 2등급 이렇게 될 건데, 1등급 비율이 통합사회 24%, 통합과학은 5.5%, 9월 가도 41%, 11%예요. 통합사회는 절대평가에는 문제가 좀 평이하게 쉽게 출제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통합사회는 40%씩 1등급이 나오는데 통합과학은 1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하면 과학에 강점 있는 학생들이 입시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인문수학으로 하겠지만 학통이라고 자연계 학생들이 못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학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입시에도 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하면 수학과학을 좀 더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문과 침공, 이과 침공 이제 이런 거 없어요. 수능 잘 친 아이가 인문으로 갈 거냐 자연으로 갈 거냐 이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문과 침공이 아니고 승자 독식이다. 점수 잘 나온 아이가 먼저 선점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수업의 중요성이 증대될 거예요. 수능 과목의 통합사회 통합과학뿐만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의 기본 과목들도 다 1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실질적으로 수능 과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과목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으로 되기 때문에 1학년에 수업 편성, 특히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수능 과목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수능이 간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분홍색 네모친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수로 뭐 공통 과목은 다 듣겠지만 일반 선택에서 저 과목들은 필수로 듣고 가야지 수능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대학들은 저걸 당연히 듣고 올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당연히 안 들었다면 아까 어떤 과목을 들었냐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 선택 들어야 될 과목은 기본적으로 듣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일반 선택 기본 다 듣고 그 다음 여기서 진로와 융합을 적절히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섞어야 된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정시겠죠. 정시에서도 2023부터 이렇게 보면 서울대가 서울 정시 교과 평가 도입 과목 이수 내용, 그 다음에 교과 아스팔트 사안 세특 보겠다 해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2024에는 고려대 교과 정량 평가로 들어왔고요. 2025년에는 부산대가 의대치의 한정이지만 이렇게 들어왔었고, 2026년도 지금 이제 고3 학생 되는 아이들이죠. 연세대가 교과 이수 현황과 출결 등을 정시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정시까지도 어떤 교과목을 들었는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주요학교는 서울대, 연대, 고대, 부산대 주력이 가면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수능 100이 아니고 수능 더하기 교과가 될 거다. 수능의 비중이 높겠지만 교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3학년 2학기까지 충실한 고교 생활을 하지 않으면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학교에서 학교 생활이 엄청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 전형의 하이브리드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입이란 게 과거에는 뭐 특기 전형이 있을 때는 하나만 잘하면 됐어요. 내신을 잘하든가 수능을 잘하든가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이제 내신만 잘한다, 수능만 잘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신도 적절히 잘하고 수능도 적절히 잘하고.
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와 휘발유가 섞여서 가는 거죠. 두 개가 어느 정도 조화가 돼서 가야 된다. 그래서 교과가 종합이고 종합이 교과예요. 교과만 한다고 서류 무시할 수도 없고 종합이라고 교과를 또 빼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수시가 정시고 정시가 수능이에요. 정시가 수시예요. 수시 때 수능 최저학력이 들어가고 정시 때도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구분 없이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특정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입에서 교육과정 중요성인데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저는 성공일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교육과정이 엄청 중요하구나. 우리 아이 입시능에서 교육과정을 잘 짜야 되는구나. 라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대 멀티플레이어. 뾰족한 거 잘하는 스트라이커보다 손흥민보다 지금은 이제 이강인 같은 다양한 다재다능한 아이가 훨씬 더 각광받는 입시 제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고민과 준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5등급제 완화로 되었지만 여전히 이런 거 소인수 과목의 등급 분리 뭐 10명 들으면 1명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전교 1등, 2등이 오면 한 명은 1등급, 한 명 2등급인데 여전히 분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지도가 돼야 될까요? 지금 이제 물리 과목, 원 과목이 선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학교에서 많은데 그거 선택 안 하고 갔다가는 자연계열, 공학계열 쪽은 특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제. 그래서 그걸 꼭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가 판단하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13명 이하면 등급을 안 내고 방점을 찍었는데 올해부터는 5명 이하일 때 방점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명도 무조건 등급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잘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고교 정성평가 대학의 신가로 전공 연계 교과목 선택 중요성.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마 저희 교육과정, 중등교육과의 교육과정 팀이 교육과정 어떻게 하면 잘 짤 수 있는가 연수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교육과정을 선택을 잘 해나가는 게 성공적인 입시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수능 출제라는 중요도가 증가됐으니까 1학년 때부터 내신 있는 수업이 돼야 될 거예요. 그전에는 사회나 과학은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이었기 때문에 공통사회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아마 기본 개념 잡고 다양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었다면 이제 수능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실한 수업이 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다. 좀 더 교과서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충실한 학교생활의 필요성 더욱 증대된다. 교과, 비교과, 수능 다 잘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